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독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신사고 독서 교과서를 펼치시고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짠! 자, 여기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기 주제통합적 읽기 이 부분 있죠? 주제통합적 읽기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내용을 펼치고 그리고 교과서 내용에 이어서 선생님이 또 프린트 준 거 있죠? 그 문제 한번 풀면서 정리해 보시면 주제통합적 읽기가 정리가 잘 되겠죠? 자, 이것을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뒤에 이제 이어서 공부할 시장과 우물, 윤리적 소비, 그리고 명품 집착 이게 전부 다 주제통합적 읽기이기 때문이죠. 자,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제통합적 읽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교과서 몇 페이지지? 22페이지를 펼치시면 주제통합적 읽기 나옵니다. 자, 시장과 우물, 윤리적 소비,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 들어가기 전에 이것들이 전부 다 주제통합적 읽기이기 때문에 주제통합적 읽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해요. 자, 주제통합적 읽기를 우리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하는 이제 주제통합적 읽기의 개념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거기 밑에 주제통합적 읽기의 필요성 나오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23페이지를 보시면 주제통합적 읽기의 절차와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주제통합적 읽기에 대해서 개념, 그리고 왜 필요한지 필요성, 세 번째, 그리고 절차, 방법 이렇게 나눠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빠진 것 없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22페이지를 첫 번째 펼치시면 1하고 주제통합적 읽기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주제통합적 읽기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주제통합적 읽기. 자, 일단 간단하게 대충 설명을 해주자면요.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것을 말 그대로 하나의 화제나 주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엮어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뭐 얘기를 했었던 인공지능이라고 합시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떠한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 쟁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이 주제에 엮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내가 찬성한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내가 반대한다. 라는 것에 대한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각의 글들이 있겠죠. 이 글들을 서로 어떻게 읽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통합해서요. 통합해서 엮어서 읽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에 어떤 다른 거야? 찬성하는 입장의 글, 뭐 반대하는 입장의 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글들을 서로 어떻게 통합해서 같이 이렇게 읽는 것을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이 정도고요. 자,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제통합적 읽기를 하게 되면 일단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다 읽게 되면요. 아, 인공지능이란 주제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읽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 앞부분을 보시면 자, 이렇게 독서의 방법 해갖고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 자, 요렇게 나올 거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인지 기능으로 해서 머릿속에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책을 읽어가는가 요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연구에 따라서 보니까 우리가 독서의 방법에는 요렇게 있더라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 읽기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어떠한 글이 있다면 이 글을 있는 그대로 이 글 자체를 이해하는 걸 사실적 읽기.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 글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내 나름대로 추론해 가서 읽는 추론적 읽기. 자, 그리고 이 글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아까 같이 뭐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런 점이 있구나. 이런 점이 있구나. 그렇구나. 인공지능은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면서 읽는 바로 비판적인 읽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상적 읽기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감성적인 부분을 거니까 이 책을 읽으니까 굉장히 감동적이구나 하는 감상적인 읽기. 자, 창의적인 읽기는 뭐겠어요? 자, 글을 읽고 나서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글을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이 글을 읽어보니까 내 나름대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의견, 새로운 의견 이런 것들을 내면서 읽을 수 있는 읽기를 우리가
우리가 창의적 읽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주제통합적 읽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말했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글, 부정적으로 보는 글을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읽는 거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통합해서 읽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 글에 대해서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가 가능하다고요. 자, 그렇지만 비판적 읽기가 가능하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나만의 관점, 나만의 새로운 의견을 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걸 다 읽어보니까 아,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관점도 있구나. 이 관점들을 통해서 보니 내가 생각할 때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새로운 관점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주제통합적 읽기는 바로 비판적 읽기가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창의적 읽기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게 주제통합적 읽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자, 주제통합적 읽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자, 그럼 볼까요? 줄을 치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주제통합적 읽기의 개념, 과연 뜻이 무엇이냐? 바로 주제통합적 읽기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의 화제나 주제, 쟁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화제나 주제인 거야. 자, 화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거리, 토픽, 핫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즘 핫한 거, 요즘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 그런 걸 이제 화제라고 하시면 되고요. 글의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거예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은 과연 요즘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그래, 사용해도 좋다. 누군가는 사용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지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쟁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토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어떤 하나의 화제나 주제, 어떤 하나의 쟁점이라는 거야. 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 하나의 화제나 하나의 주제나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뻗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다는 거야?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형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에 대해서 찬성, 하나에 대해서 반대 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 그리고 다양한 형식이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뭐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소설을 쓸 수도 있겠죠.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현실에 대한 소설 뭐 이런 거. 자, 그런 소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평문 이를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양한 형식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양한 관점이나 다양한 형식으로 쓰인 글들을 내가 비판적으로, 그렇지, 읽으면서 내가 비판적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읽는 거. 그리고 또 통합적으로 읽는 것이죠. 통합은 어때? 합치는 거예요. 우리 찬성, 반대 읽고 나서 인공지능에 대한 나만의 관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 관점 그리고 이쪽 관점 읽게 되면 우리가 한쪽만 보는 게 아니잖아. 찬성 입장만 보는 게 아니잖아. 반대 입장만 보는 게 아니죠. 찬성도 보고 반대도 보는 거니까 합쳐지는 관점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읽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읽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비판적 읽기만으로 그치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적 읽기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새로운 의견까지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바로 창의적 읽기라고 하는 거야. 나만의 새로운 의견을 낼 수 있는다. 있다. 발음이 왜 이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 비판적 읽기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주제를 도출하거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내가 읽어보니까 나는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런 주제를 낼 수 있다. 새로운 의견과 새로운 주제를 도출하거나 의미를 어때요? 재구성해 나가는 읽기. 그러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만의 새로운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재구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읽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찬성 반대 섞어갖고 이렇게 해서 나만의 의견, 그렇죠? 그러니까 재구성해 나가는 읽기. 그러니까 새로운 의견을 내는 거니까 결국 이것은 창의적인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통합적 읽기는 비판적 읽기에만 그치지 않고 바로 새로운 의견을 내거나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창의적 읽기에까지 나아가는 읽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의 주제부터 여기 읽기까지가 바로 주제통합적 읽기의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그냥 쭉 볼까요? 즉, 독자가 자신의 어때요? 자,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화제 또는 주제,
또한 쟁점에 관련된 다양한 글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읽고 그리고 관련 내용들을 내가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아하 내가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읽다 보니까 찬성 관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고 그리고 이쪽뿐만 아니고 저쪽도 같이 읽어서 함께 읽어서 통합해서 확장된 의미를 만들어낸 어때 심화된 읽기를 뜻한다. 겉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좀 깊이 있게 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책을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하나의 관점 같은 거 했을 때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인간성,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서 어떤 책은 뭐 성선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선하다. 어떤 글은 뭐 성악설을 주장하기로 악하다. 뭐 이런 관점의 글들을 내가 읽어보니까 인간성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제통합적 읽기를 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방금 한 거 정리해볼까요? 주제통합적 읽기의 개념이었어요. 자, 주제통합적 읽기의 개념은 바로 하나의 화제나 하나의 주제,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하나로만 그치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형식이 있을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보는 거, 부정적으로 보는 거, 소설책으로 쓴 거, 아니 비평문으로 쓴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로 쓰인 글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바로 비판적으로 읽는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관점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관점을 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합해서 읽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렇게 읽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읽기. 이게 바로 주제통합적 읽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대상과 목적과 그리고 독서 방법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상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하나의 화제나 주제,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쓰인 글. 이게 바로 대상이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비판적이고 통합적으로 읽는 어떤다고 독서 방법을 쓰고 있네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주제를 도출하거나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게 뭐라고요? 바로 목적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주제통합적 읽기의 개념을 바로 대상, 그리고 독서 방법,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인 주제통합적 읽기가 왜 필요한가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그럼 왜, why 주제통합적 읽기를 해야 되는 것일까? 자, 볼까요? 자, 여기 줄 쳐져 있으니까 줄 쳐진 부분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볼까요? 첫째,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글들을 읽음으로써 엮어서 읽는 거잖아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엮어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다양한 분야에 걸친 글들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읽게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인간성에 대해서 선하게 본 거, 악하게 본 거,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본주의,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거, 부정적으로 본 거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진화론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본 거, 부정적으로 본 거, 또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도 본 거, 뭐 저렇게도 본 거, 뭐 채식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내가 말했지만 그렇죠. 자, 이렇게 읽게 되면 어때요? 이제 이런 글들을 엮어서 읽게 되면 이제 하나에만 우리가 치우쳐서 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주제통합적 읽기의 필요성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세계를 폭넓은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역시 하나의 관점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넓게 이해할 수가 있다. 주제통합적 읽기의 필요성 두 번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둘째, 다양한 글을 읽고 정보를 통합하여 우리가 재구성하는 능력, 그리고 다양한 관점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 아까 말했죠. 우리가 새롭게 의견을 우리가 낼 수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글을 읽으면서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비판적 읽기 우리 비판적 읽기에 해당되는 거. 나중에 이제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할 때 이제 그게 이제 비판적 읽기의 지문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우리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맞는 걸까? 저게 맞는 걸까? 이게 바람직한 걸까? 이게 나름대로 계속 판단을 내리면서 읽는 거. 자, 이런 거 이제 비판적 읽기인데 주제통합적 읽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도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바로 새로운 주제나 아이디어를 내 나름대로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주제 통합적으로 읽게 되면 얼마나 많이 알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의견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창의적 읽기라고 했었죠. 바로 창의적 읽기가 가능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창의적 읽기 인 바로 뭐라요? 새로운 주제나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그런 이제 창의적인 의미 구성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통합적 읽기의 필요성 뭐예요? 바로 한층 높은 수준으로의 읽기 능력이 향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높은 새로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의적 읽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주제통합적 읽기를 하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게 필요성 세 번째. 그 다음 볼까요? 자, 셋째. 독서 경험이 특정 분야로 편중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찬성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성에 대해서 성선설이라고 해서 그 책만 읽어서 야, 인간은 원래부터 선한 거야 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편중되지 않아요. 왜냐면 주제통합적 읽기를 하게 되면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원래부터 악하다, 이 관점도 같이 읽게 되니까 편중되지가 않죠. 균형 잡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통합적 읽기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제통합적 읽기의 필요성 네 번째가 되겠네요. 자, 역시 주제통합적 읽기 이해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한 번으로 딱 이해를 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를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폭넓은 안목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많은 책을 같이 함께 엮어 읽으니까요. 자,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합쳐서 보고 내 나름대로 새롭게 의견을 내는 재구성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개의 뭐 텍스트, 세 개의 텍스트 뭐 이렇게 엮어서 읽게 되면은 이것은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비판적인 읽기 능력, 내 나름대로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의미 구성 능력들, 바로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 이제 뭔가 약간 뭐랄까 고차원적인 읽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편중되지 않은 독서 경험으로 찬성을만 보지 않고, 그리고 뭐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찬성과 부정을 같이 함께 보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들이 바로 주제통합적 읽기의 필요성이 되겠네요. 아우, 정리했지롱. 자, 그러면 주제통합적 읽기의 절차와 방법,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지 라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23페이지를 펼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관심 있는 화제나 내가 관심 있는 주제, 내가 관심 있는 쟁점을 확인을 해야 되는 단계가 첫 번째가 되겠죠.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들을 스스로 확인하고 질문을 내 나름대로 던져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관련된 예가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서는 그냥 이런 단계로 가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제 밑에 예시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한번 내가 해봐야지 하는 거, 아까 같이 뭐 인간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을까? 뭐 이기적인 본성, 뭐 자본주의 같은 거, 뭐 아니면 사유재산을 가져야 될까? 뭐 되게 많은데 진화론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런 거를 확인하고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진화론에서 나온 것일까?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아니면 인간은 원래부터 선한 것일까? 뭐 인간성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그리고 나서 다양한 글과 자료를 내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분야, 여러 자료의 유형, 그러니까 책일 수도 있고, 뭐 인터넷 자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시일 수도 있고, 뭐 소설일 수도 있고, 비평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 나름대로 글과 자료를 선정하는 단계가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뭐겠어요? 자, 선정한 글의 자료를 관점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료를 선택을 했으면 그 글에서는 바로 인간성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선정한 글과 자료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화제나 주제, 쟁점에 대해서 필자가 과연 이제 그 글에서 뭐 인간성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관점이나 거기에 쓰여져 있는 주요 용어, 개념, 이런 용어나 개념을 알아야죠. 일단 여러분, 뭐 4차 산업혁명
인간성에 대해서 어쨌다 라고 했을 때 모르면 뭐예요 그게.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듯이 인간성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내가 화제를 정했단 말이에요. 뭔가 그 관련된 내가 자료를 찾아봤단 말이에요. 책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뭐 인간성에 대해서 성선설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뭐 성무선악설, 뭐 성악설,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성선설을 몰라. 뭐예요 그게? 뭐 안 되죠. 거기에 쓰여 있는 주의 용어나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겠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3단계 바로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을 정의하는 것. 내가 찾은 그 글에 대해서 그 글이 가지고 있는 관점, 뭐 이런 거 생각, 이런 것들 정리를 해보는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떨까요? 바로 관점의 비교, 대조, 그리고 평가해보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를 볼까요? 자, 각각의 필자의 관점들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읽는 게 아니었죠. 주제통합적 읽기니까 하나의 주제, 인간성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인간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성선설, 하나는 나쁘게 보는 성악설, 하나는 뭐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다 성무선악설에 관련된 글을 읽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각각 필자마다 이 글을 쓴 필자마다 관점들이 서로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을 내가 비교해 보기도 하고 차이점을 보기도 하면서 이제 이 관점들이 맞는지 과연 괜찮은 것인지 타당한지 평가를 해보면서 읽는 것이죠. 이게 이제 비판적인 읽기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요? 바로 그걸 통해서 자신만의 관점을 새롭게 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비판적 읽기를 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다고요? 바로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한다. 나만의 관점. 내가 생각할 때 인간이란 인간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나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나의 관점으로 재구성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의견을 내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창의적 읽기라고 했었네요.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에서 창의적 읽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주제통합적 읽기요. 똑같은 말을 반복했네. 이게 보시면 요렇거든요. 여기 그 뭐라고 하지? 이게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바친코의 드라마로도 나오고,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생활을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근데 책 내용이랑 뭐 여러 방송에 나왔던 내용이랑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연 뭐 이런 것이 괜찮은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구나, 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 이런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인가? 이런 것 이렇게 살아왔는데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랑 어떻게 다른 것일까? 뭐 이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의 어떤 화제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런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행복에 대한 다양한 글들을 내가 찾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말했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럼 이것을 찾을 수 있는 텍스트를 찾아보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좀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행복이란 화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다양한 글이 검색되어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다. 필자가 글을 쓴 목적, 분야, 자료의 유형, 글의 갈래등에 따라서 다양한 분량과 형태의 글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너무 많이 나온다. 뭐 그 얘기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겠어요.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뭐해서 다양한 질문을 생성했었죠.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까? 진정한 행복일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때요? 바로 답을 내릴 수 있는 글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는 다양한 글 중에서 자신의 질문과 가장 어떠다고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글들을 어떠다고 선택해서 읽어야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다양한 글과 자료의 선정 단계예요. 어떻게 셀렉트 할 것인가, 관련성이 높다라고 하는 글들을 선택해서 읽어 나가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가 궁금한 독자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게 있어요? 각 학문 분야에서 행복을 그럼 어떻게 각각의 책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복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 이게 세 번째 단계가 되겠죠? 아까 내 질문과 관련성이 높은 글을 선택했으면 세 번째에서는 그 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관점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 글에서는 행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글을 선택해 읽어나갈 것이다. 자,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나의 글만 읽는 게 아니죠. 여러 관점의 글을 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여러 글의 관점을 비교, 대조하여 읽으며 각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평가하게 된다. 네 번째 뭐예요? 찬성으로 보고 있구나. 인간은 착하다. 인간은 나쁘다. 자, 이런 관점들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평가하는 단계를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판적인 읽기가 된다고 했었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이런데도 모르면 여러분들 배신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독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자,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평가한 내용을 종합해서 하나만 읽는 게 아니니까 융합적으로 읽었어. 어떻게 한다고?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기준에 대한 어디요?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 나만의 관점을 이거만 이거 작은 걸로 하라 그랬는데 자신의 나만의 관점을 정립을 한다고요. 나만의 관점을 정립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게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제 다섯 번째 단계인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해 나가는 단계인 창의적인 독해, 창의적인 읽기 라고 했었죠. 나만의 새로운 관점, 나만의 의견을 낼 수 있다까지가 이제 주제통합적 읽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주제통합적 읽기의 방법에 관련된 거였고요. 그러면 주제통합적 읽기를 하면 무엇이 좋으냐? 바로 의의에 관련된 거예요. 자, 이를 통해 독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행복! 쫙 넘어가자. 행복에 대한 자각적이고 심도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며, 그렇죠?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봤기 때문에 다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시각이라는 거야.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시각의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 이제 어때요? 행복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아주 깊이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제통합적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름의 행복론을 정립하는 경험을 맛볼 수 있다. 나만의 행복은 내가 생각할 때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나만의 행복 이론을, 행복론이라고 하니까 행복 이론을 내가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주제통합적 독서의 의의는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했죠? 행복이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내 나름대로의 행복에 대한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주제통합적 독서의 의의, 바로 깊이 있는 이해가 되고 자신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게 된다 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주제통합적 독서가 그러면 과연 왜 필요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몰라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책을 보시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짠, 왜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 이렇다고 나와 있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거대 자료인 빅데이터, 그리고 이동통신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자, 이것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아주 간단하게 이제 온라인의 세계하고 이제 오프라인 세계를 동일하게 이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책을 사려고 한다면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어딜 갑니까? 바로 이런 서점을 가겠죠. 자, 그런데 요즘엔 이 오프라인의 서점이랑 그리고 이제 요즘 사람들은 또 어디를 사용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바로 우리가 이런 인터넷 서점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어때요? 오프라인에서 했던 거하고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했던 세계. 그러니까 내가 책을 사야지 해도 오프라인에서 했던 세계하고, 이거 안 써지게. 오프라인 쓰라고 그래. 야,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했던 세계하고 바로 지금 이렇게 교보문고로 가는 여 사이트, 이제 온라인 상에, 이것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회의를 사람들과 모여서도 하지만 또 어때요?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해요? 줌을 틀어가지고 온라인에서 회의를 하게 되죠. 이렇게 오프라인에 있었던 거하고 온라인의 세계를 이렇게 서로 같이 일치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 혁명이라는 말을 붙였겠어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할 때는 오프라인에서 서점을 운영할 때라는 좀 다르죠? 두 개를 융합하면 얼마나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같은 거 이제 핸드폰 같은 거 보시면 어플에서 사진을 찰칵 찍으면 핸드폰에서 어플로 토끼 귀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현실 세계에 있는 나의 얼굴이라고 하는 오프라인의 나와 그리고 바로 온라인에 있는 토끼 귀 라고 하는 게 서로 융합돼서 나오는 게 바로 4차 산업이고, 그게 아주 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하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서 혁명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일하게 하려는 그런 관점, 이것을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제통합적 읽기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엮어 읽게 되면은 바로 지금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하려고 하는 이 융합이 필요한 시대에서 바로 어때요? 주제통합적 읽기가 바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융합해서 읽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통합적 읽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책 읽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뭐가 중요해요? 바로 창의, 새로운 의견을 만들고 특히 융합하는 인재가 필요하게 된 거여서 융합한다는 관점에서 주제통합적 독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냥 쭉 풀어서 생각해 볼게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융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제통합적 읽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4차 산업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선별하여 새로운 의미와 지식으로 통합해 나가는 어떤다고 융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일하게 하고 나아가서 융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하고 융합하는 그런 사고력이 필요해서 이때 바로 주제통합적 읽기가 빛을 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바로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독자가 갖춰야 할 핵심 능력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제통합적 읽기 능력이다. 알겠죠? 우리가 창의, 융합적인 사고력, 그런 인재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융합하고 이런 거 창의적 융합사고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차린 회사 중에 보시면 어떤 칩을 머릿속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세계,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오프라인의 세계하고 바로 칩을 머릿속에 심어서 뇌하고 칩을 심는다고 하는 그런 이제 온라인의 세계를 합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창의 융합적인 사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결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칩에 뭐 책 같은 거를 책 한 권의 내용을 담게 되면 그 책 한 권의 내용이 그 칩이 우리 머릿속에다 심게 되면 책을 읽지 않았는데 책 한 권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세계. 아시겠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융합적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의 융합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독자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글을 찾아 읽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바로 주제통합적 읽기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아시겠죠?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서 이제 좀 중요한 읽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책 23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여기 요 이제 상호 텍스트성 요거 하나 이제 짚고 이제 끝내도록 해요. 자, 우리가 하나의 주제, 하나의 화제,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형식의 글을 이렇게 엮어서 읽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 여기 나왔으니까 예시가 나왔으니까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 이거는 하나
다른 하나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A라고 하고요. 요 텍스트를 뒤에 거를 B라고 합시다. 각각의 글을 텍스트라고 해요. 그럼 A라는 텍스트, B라는 텍스트는 바로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 관련이 있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A라는 텍스트에도 행복이라는 내용이 관련이 있고 B라는 텍스트도 행복이라는 내용과 관련이 있게 되죠. 그럼 이 A하고 B라는 텍스트는 서로 관련이 연결이 되죠.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결이 되죠. 두 개가. 자, 이런 특성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의 글들을 텍스트라고 하고요. 서로가 가지는 관련성을 우리가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주제통합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글이 있어야겠어요? 바로 상호 텍스트성을 가진 글을 가지고 읽는 것이구나. 이렇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상호 텍스트성이랑 글감이랑 주제가 유사한 글 사이에 유기적인 관련성, 서로 연결이 된다. 또 화제나 주제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된다. 또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다. 주제가 비슷하게 연결이 된다. 자, 텍스트 간에 연결이 되는 특성, 이것을 바로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통합적 읽기를 할 때는 상호 텍스트성을 가진 텍스트를 가지고 읽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주제통합적 읽기에 대해서 자, 한번 문제를 가지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